네, 자, 다음 지방 씨시고요. 5분 스피치 외론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들어볼까요?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땡땡땡 서울특별시 지방세 지원자 이땡땡입니다. 지금부터 외로움부 관련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위의 제시문 상황을 요약하겠습니다. 외로움이 숙명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사회적 요인으로서 외로움이 증가한다는 제시문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 사항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 가능 인구의 소비 활동 감소로 인해서 경제 성장 유발 효과가 감소하는 악영향이 있고, 또한 어르신분들, 고연령 인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 공약이 있습니다. 네 가지 분야인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1인 가구의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을 위한 소셜 다이닝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등산을 주로 가시는데, 그때 혼자 가실 때도 있고 동료분들과 가실 때도 있지만, 그때 주변에 종교단체를 통해서 종종 뭐 복날에 삼계탕을 얻어 드신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밥상을 제공받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르는 분들과도 소통하고 또 노후에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에 이슈 사항인 그 묻지마 사건에 관련해서 안심마을 보안과 스마트 보안 등 교체 사업 등과 같은 대학가 원룸초 주변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과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많은데 1인 가구 맞춤형 세대통합 주거 모델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상권이 살아남과 동시에 청년 소비가 촉진되고 젊은 거리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과 관련해서 추후에 되어야 하는 정책으로서는 같은 서울시라도 각 자치구별, 연령별, 성별로 관심 있어 하는 정책이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지원과 가성비 높은 지원을 위해서 정기적인 설문과 과학적 통계 조사 기법을 도입해서 정책 수요를 파악해 자치구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서울시의 정책 노력하에 있다는 사실을 면접 준비 기간에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제 주변에서 발견하고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만약 합격을 한다면 담당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외로움 구독 관련된 대책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1인 가구 대책 소개를 해주신 거는 알겠고요. 그래서 외로움 문제가 왜 공공에서 개입해서 신경을 써야 될까요? 개인의 외로움까지? 네, 공공에서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단지 요즘 그 뉴스나 시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크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의 문제로만 남길 것이 아니고 공공 측면에서 먼저 선제 대응을 함으로써 이러한 근본 원인을 그러니까, 찾아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유가 대책을 뭐냐고요? 세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도 나와 있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왜 나라에서 이렇게 관련된 조직까지 만들 정도로 외국에서는 하냐는 얘기예요? 아, 예. 개인 차원의 문제가 그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사회적 차원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이 외로워서 만약에 그 청년 활동 인구의 그 경제 활동이
감소된다면은 사회적으로 그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소비가 줄어들고 또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도 그 소비 활동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 상황을 예방하고자 공공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경제 활동,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뭐 네, 최근에 예, 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셨는데 뭐 그러면 서울시 예, 시민들의 뭐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고립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서울시에 제가 요즘 면접 준비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이나 그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한강을 갔다 왔는데 그 한강 달리기 나이트 워크라는 그런 그 시합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공감하고 그런 주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예, 그런 정책을 좀 펼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정책이라는 게 뭐 무슨 뭐 운동 대회 같은 걸 많이 하자는 취지인가요? 네, 일단 그 외로운 분들께서는 그 방 안에 갇혀 있다든지 그리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리로 나와서 본인과 같은 연령대 또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밖에서 사회 활동을 늘리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뭐 저기 뭐 그 신림동도 그렇고 얼마 전에 성남 서현역에서도 그렇고요. 뭐 그런 네, 사건들은 왜 생기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통의 단절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은 그런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또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SNS가 많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NS에 좋은 활동만을 올려놓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SNS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네, 일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뭐 저기 지방세 지원하셨는데요. 뭐 서울시 지방세 공무원 지원한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아, 네. 제가 서울시 지방세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일단 지방세 업무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 좋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를 지원하게 되었고 제가 그 대학교 때 전공이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회계나 세법 전공을 전문적 지식으로 실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방세 공무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관련된 뭐 경력이나 뭐 전문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사기업의 사업관리팀에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사기업은 공익, 공익법인으로서 재활용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그런 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회원사 300여 곳을 관리하면서 제가 월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 결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이제 정산에 따른 미수금 추신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청구 소송을 제가 전담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그 주무관님들과 협업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 재활용 정거장과 자원회수 시설에 제가 이제 종이팩, 수거마대를 제작해서 지급한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고, 또한 전국 지자체 회수선별 경진대회를 제가 개최해서 이제 담당함으로써 그 서울시에 포상금을 이제 세수입 계좌로 지급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서울시 주무관님들의 그 디테일한 세입 관리 규정 절차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울시 지방세에 지원하게 된 것이 그때 인연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방세, 뭐 국세랑 지방세는 당연히 다른 건 뭐 잘 아실 테고, 뭐 네.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국세는 그 전국 단위로 그
징수한다는 뭐 측면이 있지만 지방세는 그 지방자치단체 이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제 부과 징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부과 및 징수권자로 하는 조세이고 이제 국가 전체의 재정 수입 목적을 위해서 부과되거나 징수하는 국세와 그런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지방세 중에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목이 있다면 어떤 건지와 또 관련된 뭐 세목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봐 주실까요? 아, 제가 지방세 11가지 세목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그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재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저는 자동차세도 좀 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자동차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도 해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내본 이제 지방세 중에 하나이고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납 실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중 단속 계도 기간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번호판 영치들과 등과 관련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민원 업무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그 추후에 번호판 영치팀으로 그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번호판 영치하면 민원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영치됐을 때 뭐 당연하게 여러 가지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항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항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유로 항의를 하시는지 먼저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 자동차세를 낼 마음이 없으신데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 납부를 해서 지금 굉장히 급한 생계 유지 곤란 사유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고 만약에 생계 유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 131조 2항에 따르면은 생계 유지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판의 영치가 일시 해제가 가능하고 또한 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설명드려 가지고 민원인 분께 그 지방세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영치하는 경우는 그냥 한 방에 하지는 않고요. 되게 예. 뭐 좀 미루다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생계 유지하시는 뭐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자면 예, 뭐 아, 트럭으로 뭐 이렇게 조그마한 승합차 가지고 뭐 이러저러하게 좀 예, 일용직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예, 뭐 네. 그런 분들이 뭐 당연히 뭐 세게 항의를 하시겠죠. 예, 네. 자동차가 없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실 테니까 네. 예,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적잖게 이제 뭐 초급장도 보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민원인이 항의하시는 경우 가정을 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민원인 분께서 일단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 분의 말씀을 일단 끝까지 들은 후에 관련 규정을 제가 재확인한 후에 그래서 그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게 생계 유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분께서 일부의 그 자동차세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 후에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영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런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그 민원인 분의 마음을 달래고 설득을 하는 쪽으로 제가 업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지방시 공무원 되시면 앞으로 어떤 뭐 노력이나 자기 개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방세 공무원도 그 세법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울시 정책 예산 확보에 일조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제가 반드시 숙지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재산세 규정이 많이 개정이 되고 세율이 감소돼서 민원인 분들의 혼선 또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가지 세목 모두를 한 번에 배울 수는 없지만 좋은 선배분과 소통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세목을 정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서울시 예산 확보, 세금, 징수, 부가 징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지방세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러면 세법 개정된 내용 중에 뭐 관심 있게 보신 게 있습니까? 아, 예. 이번에 재산세가 개정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감소됐기 때문이고 또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작년에 60%에서 45%, 44%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과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셨는데 예상 밖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결과 그 세부담 상한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더 내야 되는 세금을 덜 내면서 오는 착시 효과가 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 서울 시민분께서는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증가하고 당장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께서 어르신분들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드님이나 뭐 따님분들 좀 젊으신 분들께 좀 어떻게 카톡이라도 좀 보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제 서울시 세수 확보나 아니면은 지방세 민원 감소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네,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방세 공무원이 된다면 정말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그런 지방세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에 얼굴을 담당한다 생각하고 항상 시민분들께 납세 편의를 위해서 세금 징수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17분 했고요. 수고하면요. 아, 제가 일단 선생님께 일단 너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저번에 국가직 때도 선생님 강의 듣고 제가 국세도 지금 합격을 한 상태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일단 소감은요? 네, 소감은,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대본을 이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과 제 말이 연습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이 꼬인다고 해야 되나? 국가직 때도 기본적으로 발표해 보셨으니까 뭐 익숙하실 것 네, 같고요. 하여튼 뭐 내용은 네, 내용이고 지금 전혀 네, 다른 얘기 지금 있는 얘기 그냥 나열만 쫙 하셔가지고 네, 예 이거는 별로 이렇게 일부 뭐 연관성이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좀 엉뚱한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렸죠, 그죠? 예,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모르면 이거랑 것도 얘기하시는 건 맞는데 나중에 좀 네, 보완을 좀 하시고요. 예, 뭐, 네. 뭐 경제적인 이유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이제 고립감 되고 이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아프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개인으로도 좀 뭐 문제가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뭐 미리미리 예방하자 뭐 그런 차원도 큰 것 같아요. 경제적인 네, 얘기만 말고 그렇게 됐고요. 뭐 나머지는 뭐 다 얘기하셔서 뭐 딱히 지방시 관련된 얘기는 뭐 얘기하실 거 없이 뭐 잘 얘기하셔서 제가 뭐 딱히 지적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두루두루 다 네. 기본 얘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아, 요것만 제가, 조금 예, 좀 네, 보완하시는 거 이런 것만 나왔을 때 네, 뭐 쓸 게 없으면 아무 말 하는 건 맞는데 뭐건 네, 애드립이니까 뭐 애드립으로 그냥 뭐라도 얘기하신다는 측면에서는 뭐 네, 그런데 그래도 뭐 네. 대신에 이런 답변 용도는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예, 이거다가 답변이 조금 예, 아, 좀 제가, 미진하니까 네, 그런 것만 조금 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다 개별 내용이야 네, 뭐 예. 다들 뭐 기본 네. 이상 하셔가지고 뭐 딱히 지적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5번 발표가 좀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5번 발표도 미리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뭐 이것저것 지금, 자꾸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좀 준비가 돼야 이제 뭐 좀 아는 게 있어야지 비빌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는 맞습니다. 예, 네, 국가직이야 뭐 몇 개 가져놓고 돌려먹으면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런 단위는 아니니까 좀 네, 부담스럽기는 하죠. 근데 뭐 다른 분들 한 것들도 보고 좀 이렇게 되게 네, 몇 가지 뭐 말재료 갖고 자꾸 비벼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예, 네,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가지고 예, 좀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서 좀 들은 게 있으니까 뭐 다른 분들 네, 사례도 가지고 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어쩔 수 없이 나도 복불복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요. 뭐 맞출 수 있는 건 좀 가능성은 좀 없잖아요. 뭐 예,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예, 뭐 그냥 비비자 뭐라도 열심히. 다만 이제 후속 네, 질문 답변들은 그죠? 뭐 어떤 게 나오는지 좀 신경을 써가지고 뭐 이런 거라도 좀 예, 커버를 치면 좋잖아요. 뭐 네, 발표야 뭐 아무 말 하더라도.
네.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 팀 스터디를 하는데 지금 2차 5분 발표 주제로 내일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저번 주제까지 해서 한번 연습을 그냥 해보는 게 아무거나 좋을까요? 복불복인데 뭐 하는지는 중요한 건 네. 아닌 것 같고요. 예, 돌려막기 하는 예, 거가 중요하니까 돌려막기 연습하시고 네, A급 만드는 거는 뭐 모든 문제를 할 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분야별로 뭐 네. 1인 가구 때 하나 무슨 뭐 저기 뭐 저출생 하나 청년정책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4차 산업실험 거 예, 하나 뭐 네, 등등등 뭐 이렇게 좀 분야별로 한두 개씩만 골라서 예, 구조 네. 포트폴리오 짜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뭐 아, 복불복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네, 챗GPT 뭐 네, 준비하더라도 첫날 챗GPT 나와버리면 다 뒤에 분들은 꽝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어차피 아, 복불복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예, 부분이니까 뭐 뭘 해도 네. 좋은데 뭐 유사한 거 돌려먹는 것보다는 좀 다른 문제를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케이? 마지막이 되니까 5분 발표가 오히려 부담이 확 되네요. 예. 뭐 다 그런 것 부담 같아요, 선생님. 똑같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변별력이 별로 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떠들기만 아, 하면 네, 떠드는 거 사분을 떠드는 게 변별력이지 내용의 변별력은 뭐 일부 뭐 준비한 분들이 있으면 뭐 잘 얻어 걸려 갖고 잘하는 분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분들 네, 제외하면 다들 뭐 독인 객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선생님께서 중요한 콜리즈 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번 사분을 버티는 하시니까, 게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이 꼬리 질문 해주시니까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는데 그때도 숙지 찬스를 뭐 써야겠죠, 그건 뭐 선생님? 알아서 그거는 예, 뭐 뭐라도 네.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